안녕하십니까. 가정교 전문의 최종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다이어트 방법 중에 요요를 좀 막아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다이어트를 이제 성공하는 분들이 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성공하는 분들이 있죠. 내가 목표 체중이 얼마인데 뭐 한 3개월 정도 열심히 해가지고 감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감량된 체중을 유지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이어트는 이제 생각보다 쉬울 수 있고 유지하는 게 조금 더 어려울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유지를 못하는 그 용어가 이제 요요죠. 요요 현상이 생길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 요요 현상을 막을 수 있는 다이어트 방법을 오늘 좀 의학적 지식을 통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다이어트를 시작하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선택을 하고 식단을 하고 운동을 하게 되는데 가장 먼저 하게 되는 게 체질량 분석, 인바디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죠? 소위 인바디라고 하는데 이제 원래 이제 인바디는 이제 그 체질량을 재는 어떤 제조사의 이제 기업명이죠. 근데 이게 이제 유명해지다 보니까 인바디 자체가 하나의 고유 명사처럼 불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죠. 아무튼 그 업체가 되게 유명하죠. 그 임피던스를 이용해서 이제 재는 거죠. 아무튼 간에 뭐 이 체질량 분석을 하게 되면 몸의 지방량이 나오고 옆에 이제 기초 대사량까지 나오게 됩니다. 이 기초 대사량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초 대사량이 뭔지를 알고 이걸 어떻게 올리고 유지하는지 이것을 이제 제대로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초 대사량은 실제로 이제 우리가 몸을 사용할 때 쓸 수 있게끔 해주는 어떤 기본적인 대사 어떤 에너지 소비량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운동을 안 해도 저절로 소비되는 게 이제 기초 대사량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기초 대사량이 높다라는 얘기는 가만히 있어도 에너지가 소비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0kcal 먹었다 했을 때 기초 대사량이 만약에 1500kcal이다 그러면 500kcal 정도가 저절로 살이 빠지게 되는 효과가 있는 거죠. 특히 이제 그 기초 대사량이 높은 분들은 대부분 근육량이 많은 분들입니다. 근육량이 많을수록 그러니까 운동을 많이 해서 근육량이 많은 분들은 별다른 운동을 안 해도 굉장히 많이 살이 빠질 수 있다. 먹는 양만 조절을 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기초 대사량 이런 기초 대사량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5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한번 따라해 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면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신진대사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의미하는데요. 저그 범위에서 보면 우리가 섭취한 음식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이제 신진대사는 통해서 만들어진 에너지는 우리가 숨을 쉴 때도 에너지가 필요하죠. 아니 걷거나 음식을 먹어서 소화시킬 때도 이런 에너지가 필요하게 되고요. 심장이 뛰어서 이제 피를 돌게 하는 그런 순환 할 때도 이제 에너지가 사용되고 또 우리가 이제 사용하다 보면 세포가 손상되고 이걸 고치거나 아니면 노화된 세포를 버리고 아니면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는 그런 데도 에너지가 사용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모두가 다 기초 대사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기초 대사량을 올릴 수만 있다면 다이어트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손쉽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신진대사율, 기초 대사량 높으면 높을수록 칼로리 소비량이 증가가 돼서 체중 조절을 쉽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은 기본적인 어떤 얘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신진대사, 메타볼리즘을 올리는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다이어트가 저절로 되는 겁니다. 굳이 노력을 안 해도 저절로 된다. 그래서 이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첫 번째 방법은 끼니마다 단백질 섭취를 좀 과량으로 먹는 겁니다. 이 TEF라고 하는데요. Thermic Effect Food of 이 식이성 발열 효과라고 불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 소화를 할 때 필요한 칼로리 양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단백질이라는 어떤 영양 성분 자체가 탄수화물이나 지방에 비해서 5에서 10배 정도 높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음식을 먹어도 단백질량이 많은 그런 음식을 먹게 되면 이러한 이제 TEF 식이성 발열 효과가 크기 때문에 기초대사량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그래프 나타나지만 프로틴이 가장 높죠. 그다음에 탄수화물, 그다음에 지방 순서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백질 섭취를 많이 하게 되면 이 TEF 식이성 발열 효과가 높아져서 기초대사량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화가 되면서 이 필요한 에너지가 있잖아요. 특히 단백질이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백질이 보통 20-30% 정도 그 식이성 발열 효과가 필요한데 탄수화물 5에서 10%, 지방은 0에서 3% 정도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근육도 많이 붙지만 이렇게 TEF 효과에 의해서 기초대사량이 올라가서 살이 더 빠지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단백질은 이제 포만감을 주기도 하죠. 물론 이제 지방도 마찬가지인데 탄수화물에 비해서 단백질이 포만감을 많이 줘서 과식을 막아주는 효과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면 좋겠죠. 네. 두 번째로는 이제 물을 많이 마시는 겁니다. 예, 물을 많이 마시는 거죠. 물이 좋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신데 우리가 일상생활하고 회사 생활하다 보면 바빠가지고 생각보다 물을 잘 안 챙겨 드세요. 그래서 물을 갖고 다니면서 드시는 습관을 갖는 것이 되게 좋다. 2013년도 우리가 그 리뷰 페이퍼를 보면 500ml 정도 물이 시간당 30% 정도 대사량을 증가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0 정도는 갖고 다니면서 그때그때 마셔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물 먹는 것 자체가 살도 안 찌고 그다음에 이제 기초대사량 올려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 어떤 분은 물만 마셔도 살이 찐다고 하는데 그건 다 거짓말이죠. 예,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래 논문을 보면 하루 3번 500ml 물을 마셨을 때 살이 빠지는 효과까지 보여주는 논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을 많이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은 고강도 인터벌입니다. 이게 운동을 이제 막연히 하는 분들이 많은데 생각보다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더 기초대사량을 올리면서 살을 빼는 데 도움이 됩니다. HIIT라고 하는 High Intensity Interval Training이라고 하는 고강도 인터벌 운동이 굉장히 살을 빼는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이제 지방을 태우는데 좋죠. 그래서 이런 고강도 인터벌 운동 HIIT는 다른 운동에 비해서 지방 태우는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방법은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기준되는 그 강도는 심박동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대 심박수의 60에서 80%. 보통 우리가 이제 210이 최대 심박수라고 봤을 때 한 60% 정도, 한 150에서 170 정도 되는 심박수를 유지하는 운동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방 연소가 아주 극대화되죠. 이걸 이제 고강도 인터벌이기 때문에 인터벌을 두는 거예요. 고강도를 하는 인터벌, 최대 심박수의 60에서 80% 유지하는 운동 시간을 뭐 한 5분 잡았으면 한 1분 정도에서 2분 정도는 다시 쉬었다가 또 다시 고강도를 하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보시는 바와 같이 레스팅하고 운동하고 레스팅하고 운동하고 이걸 반복적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쉬어주고 이거를 이제 반복적으로 하는 것들이 이제 고강도 인터벌 운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심박수를 측정하는 게 중요한데 요새는 이제 스마트워치에 그런 기능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시겠으면 그걸 이용해서 심박수를 한번 올려서 한번 운동을 해보고 이 정도 강도가 되어야지 내가 심박수가 올라가는구나 라고 캐치하신 다음에는 그 강도로 유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뭐 이건 좀 약간 이제 상식적인 얘기인데 앉아 있는 것보다 서 있는 시간을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앉아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많아요.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거나 회사 생활을 한다거나 하면 대부분 앉아 있죠. 좌식 문화가 되게 발달되어 있는데 가급적이면 1시간 정도 앉아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은 한 10분에서 20분 정도는 서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요새는 이제 스탠딩 그 형식의 책상도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서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데 앉아 있는 시간보다 서 있는 시간을 조금 더 비율을 늘려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신진대사,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고 사망, 입원율의 모든 위험이 증가한다는 논문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앉아있는 시간을 줄여서 서 있는 시간을 늘리면 기초대사량도 올라가고 이러한 입원 사망률도 떨어지겠죠. 그래서 앉아있는 시간보다는 서 있는 시간을 한번 늘려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은 5번째입니다. 그래서 커피라고 하죠. 우리가 아메리카노를 이제 자주 마셔주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커피 다이어트라고 하는 것이 다 이런 것에서 나온 것입니다.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는데 방해만 있지 않으면 카페인을 마시는 것은 이 기초대사를 올리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한 잔 정도는 마시잖아요. 그래서 그 효과를 보면 fat oxidation rate라고 해서 그 지방 산화하는 그런 카페인의 효과에 대해서 이제 시스테믹 리뷰 논문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커피 양이 올라갈수록 그죠? 지방 태우는 율이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카페인이 증가할수록 지방 산화율이 증가한다. 그래서 지방이 태워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커피의 이제 카페인 자체가 신진대사율, 기초대사량을 이제 올려준다라는 어떤 확인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음료수 중에 커피를 좀 즐겨 마셔주면 이런 이제 살이 빠지는 효과를 같이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어떤가요? 좀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이렇게 실제적으로 5가지 정도를 해보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백질이잖아요. 고기를 많이 먹고 그죠? 그다음에 물을 좀 마시고 꾸준하게 그리고 커피 한 잔. 이 정도는 매일매일 해보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가 이제 기초대사량 올리는 3가지 방법 중에 하나고요. 나머지 방법은 이제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제 운동을 매일매일 고강도 운동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쉽지 않은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서 있는 시간을 늘리는 것도 내 어떤 그 근무 형태에 따라서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 2가지 방법을 제한한다고 하면 단백질 먹고 물 마시고 커피 한 잔. 이 정도는 실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초 대사량 올리는 방법을 매일매일 실천하시면은 힘들게 뺀 살들이 다시 요요 현상으로 증가하지 않도록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이어트는 좋은 습관을 루틴으로 만드는 거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항상 어쩌다 하고 그만두는 게 아니라 평생 하는 거다 다이어트는. 아시겠죠? 근데 어렵지 않죠? 고기 먹고 물 마시고 커피 한 잔. 꼭 잊지 말고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